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례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연결합니다. 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윤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검토 중인 겁니까? 일단은 배우자 본인이 예.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한 상태인데요. 예. 후보 스스로가 어떤 해답을 해결책을 내놓으실 것으로는 보는데 사과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예측하는 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한 보도가 있는 반면에 공식 사과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난 뒤에 사과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뭔 보도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봤는데, 아직 그러면 캠프 안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상의하고 이런 건 없었나 보죠? 의견들은 다 나누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후보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그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사과를 한다고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입장문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언론 통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본인이. 입장문이라는 걸 내놓기도 사실 뭐 명의 자체도 사실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부인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당사자가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적절한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후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는 것을 지금 집중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우자 본인께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건이 불거지고 나서 그 대학교에 한번 알아봐라,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또 관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이 김건희 씨의 시간 강사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일단 공개 채용으로 시간 강사가 된 것이 아니라 위촉을 받고 시간 강사로 일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촉을 받아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게 된 게 결정된 이후 그 추후에 제출한 이력서를 지금 문제 삼게 되는 것인데, 이력서 내용으로 채용 여부가 만약에 결정되는 경우였다면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해명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해명성 발언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도 깨끗하게 사과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많이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어떻게 판단을 좀 지켜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송구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치 공작 기획 공세 이런 단어를 붙였는데, 그러면은 뭐 정부 여당과 YTN이 짜고 버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라기보다는 보도 이후 YTN 보도가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취재한 YTN 기자도 부인했던 사항이 있어요. 뭐 배우자가 기자와 통화하는 중에 마치 뭐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근데 김의겸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마치 그런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이걸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 외에 이 친여 성향의 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배우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을 연이어서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어떤 허위 이력, 이게 자고 일어나면 계속 또 등장해서 오늘은 또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참여, 이것도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을 한 달에 7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나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는데, 나름 캠프 입장으로서 또 방어도 해야 될 테고, 뭐 대책이라면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아마 그 보좌하는 예. 뭔가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는 예. 말씀인데 예.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후보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갖는 법적 지위가 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후보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조직이 붙고 하는 게 맞는 건데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배우자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좌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일단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민간인으로 쭉 살아오신 분이고 정치인의 배우자,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되신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 따라서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체득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과연 이 배우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냐 상당히 무리라는 의견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지금 특보님 말처럼 만일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면 네.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인터뷰 등은 무조건 공보팀을 통해서만 하도록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언론의 그 무수한 언론의 전화를 물론 다 받으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결국 전화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걸러주는 역할이라도 하고 또 메시지라는 것이 정제된 메시지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진위가 어느 정도 전달되느냐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런 필요성이 거론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이력에 관한 후폭풍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긴 어렵다. 그렇지만은 선거 전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런 건 또 의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고민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후보의 배우자가 갖는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지위에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또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후보를 뽑는 것이지 후보 배우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지난 주말 강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후보와 이 대표도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이 뭐 성희롱건으로 112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걸로 공격을 하던데 뭐 권성동 의원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권성동 의원의 입장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권성동 의원 입장은 뭐 성희롱이나 추행이 없었고 아무런 실랑이조차 없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거는 맞지만 경찰에서조차 권 의원에게 연락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현장이 종결이 된 거다. 그만큼 경미한 사안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안이 컸다면 현장에 기자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왜 당장 보도가 안 됐겠느냐.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거친 공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이 경찰 신고 내역을 공개를 해서 권 의원을 마치 범죄자로 몰고 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밝혀진다면 김용민 의원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예. 김용민 의원이 그 공개한 녹취록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뭐 이름은 블러 처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신고 내용이 그런 건데 과연 그런 신고 내용과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면 그거 확인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알아야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신고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관계를 좀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항상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기자들이 6명이나 있었다고 하던데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자들이 다들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더욱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침묵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 의혹에 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고 또 장남인 이동호 씨도 따로 사과문을 올렸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 가족의 일입니다. 예. 언급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 여당의 대선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부적절한 행동들을 암시하는 본인의 SNS 메시지가 이미 공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죠. 이재명 후보가 또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할 징조의 두 번째가 도박이다. 예. 저는 놀라운 게 그 장남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취재기자에게 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나이가 만 29세인데 예.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는 모습 이런 게 보여져서 안타깝고요.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니까 일단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여지가 많죠. 이게 도박이다 또 다른 또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청년이고 또 무슨 돈으로 그런 도박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지 않았냐, 윤석열 후보는 즉각 사과하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사과는 신속하게 한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얘기는 현재 진행형의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불법 도박 관련 아들의. 그러니까 사과 여부의 신속성 여부와 이 상황을 보는 어떤 비교 자체가 조금 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이력과 관련된 얘기와 대선 후보 장남이 갖고 있는 이런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비윤리성과를 동렬해 놓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과 여부에 대해서도 누구는 빨리 했고 누구는 아직 사과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동렬해 놓고 보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위 공보특보였습니다.